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NA의 더룸이 있다면 여기는 원룸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쇼 진행의 김현민이고요. 제 오른쪽에는 비플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또 보네요. 또 보네요.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우리 너무 자주 보는데? 아니 우리 이제 채널 새로 팠잖아요. 맞아요, 채널 맞아요. 이름이 뭐죠? 채널이요. 넘버원 클리어. 그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넘버원 클리어를 좀 살려봐. 죄송합니다. 아니 원래 그렇게 한 거잖아. 그 약간 그 여성 승무원분들의 아주 높은 목소리로 원래 넘버원 클리어? 그치. 넘버 1 클리어, 넘버 2 클리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넘버원 클리어? 넘버 클리어? 아 괜히 시켰다. 어쨌거나 우리 채널을 새로 팠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 3명 너, 나 그리고 저를 정말 좋아하시는 팬 한 분 이렇게 3명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영상이 채널을. 하나도 없는데. 영상이 하나도 없는데 3명이다. 좋은데요. 근데 너랑 나랑 그래도 새로 팠으니까 근황 토크나 하나 하고 갑시다. 요즘 뭐 하고 계시죠? 어제 또 귀국하셔가지고 지금 몇 시간 전에 일어나지 않나요? 맞아요. 지금 찍는 시간이 저녁 6시인데 1시 30분에 일어나서 친구가 이제 오랜만에 손에 올랐다고. 근데 이제 30분밖에 못 본다 해서 바로 왕신이로 튀어갔다가 1시간 정도 더 자고 그리고 이제 찍는 길입니다. 제가 어디 갔다 오셨길래 1시에 일어나신 거죠? 제가 친구들을 또 저한테 미쳤냐라고 하긴 했지만 인천에서 마닐라를 갔다가 이제 마닐라에서 얼마에 가셨죠? 그때 99,000원짜리 그거 타고 필리핀 에어를 하나 영상을 뽑고 이제 그리고 다시 이제 홍콩으로 캐세이를 타고 넘어가서 캐세이에서 아침 먹고 홍콩에서 놀다가 인천으로 돌아올 때 캐세이에서 저녁 먹고 캐세에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캐세이에서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제가 간 김에 또 이런 굿즈를 하나 사왔습니다. 이 너무 빨간색. 이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보색에 가까운 보색 맞죠, 색감이- 보색 맞죠. 맞죠.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 리뷰에 보면 알겠지만 한국에서 돌아오는 3일 네오에는 좌석이 초록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었습니다. 약간 거의 요색에 가까운. 그래서 이게 얘들 레트로 그거 아니야? 맞아요. 비행기에도? 레트로 도장이고요. 여객기로는 747을 굴리고 있진 않아가지고 아마 쟤는 화물기. 맞아. 옛날 화물기 카고.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여러분들이 이거 사기 전에 이제 보시면 또 좋으니까 요거는 여자친구 선물 승무원 키링 굿즈 랜덤으로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얘도 가차예요. 얘 가차예요. 가차예요. 그래가지고 뽑을 수 있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A350-900 A350 그리고 이제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르겠지만 이분을 주려고 제가 300 이하를 하나 샀습니다. 오 뭐야 어머 님이 제일 좋아한다며 어머 그래서 이거 쓰시라고 제가 하나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합니다. 굿즈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 이거 주려고 빌드업 거야. 어머 이게 저 요 버전 없어요. 너무 이거 좋은데요? 새로 나온 버전. 이게 이제 80주년 기념 맞아요. 도장이 있네. 어머 그래가지고. 너무 이쁜데요. 가지라고 내가 이거 하나 사왔습니다. 이게 세트로. 여자친구는 이제 이런 거보다는 이런 귀여운 거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거 잘 쓰고 다니고요. 딱 사이즈가 이렇게 몸에 달면 좋은 사이즈라서 여러분들 여행하실 때 여기 안에 이제 보면 안에 이렇게 한 칸이 더 있어요. 그래서 홈쇼핑 감성으로 가시시죠. 지금 자 홈쇼핑 호스트 류세이큰 렛츠고. 자 여러분 지금 구매하시면 이거 한 9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구매하시면 할인 중이에요 지금. 할인 중이에요. 지금 원래 10만 원 넘는 제품인데 9만 원에 딱 지금 딱 9만 원에 맞습니다.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여권도 넣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두 공간이 돼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제 홍콩이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스트라든가 다양한 이런 화장품 같은 것들 넣어 다니실 텐데 여기에 대해 넣어 다니기 좋습니다. 말도 안 나온다 이제는. 자, 저는 이렇게 캐세이와의 사랑을 일단 잠시 두고요. 자, 캐세이 입덕 부정기 같아요. 지금. 아니야. 근데 막 어제 돌아와서 새벽 3시인가, 그러니까 오늘이죠. 새벽 한 2시인가 3시인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캐세이가 너무 좋았다는 얘기만 1시간 10분을 했거든요. 1시간 10분 전에 캐세이가 좋다는 얘기만 40분을 하고요. 그 워널드에 대한 얘기를 한 20분 하고요. 그냥 잡설 10분 뭐 해가지고 이제 제 생각에 올해 안에 홍콩 한 번 더 갈 것 같습니다. 여기 작은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즘 뭐 하고 사시죠?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이제 홍콩을 가는데 이제 홍콩에 2터미널 이제 또 이번에 새로 개장해가지고 맞아요. 그걸 가보고 싶어가지고 챈라콕 2터미널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스포 아닌 스포 드리자면 방콕 이번에 한번 갔다 오고요. 장거리 한번 타긴 하네요. 어디로 가요? LA 한번 갔다 옵니다. 근데 퀴턴인가요? 네, 퀴턴으로 한번 갔다 오려고 싸게 떠가지고 제가 타야 될 일이 있어서 그치. 한번 같이 747로 발권을 했습니다. 아시아나 747은 없어진 지 좀 됐잖아요. 아시아나 747은 좀 없어진 지 좀 됐죠. 이번 상하이 노선 마지막으로 네. 747 400이었죠. 그것도 심지어 아. 제가 그때 못 타가지고 한이 되구나.
세상에. 지금이라도 타고 오겠습니다. 제 생각엔 747도 머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항공 747. 저희도 맞죠?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진 않기 때문에. 맞아요. 747도 타보고 싶은데 탈 일이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777도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탄 게. 정말요? 그 제 곡 보셨죠? 보잉 777 네, 벨리에서 벨리에서 생긴. 생기는. 웃긴 거는 777을 타보지도 않고 그 곡을 썼다. 이게 작곡가가 맞냐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할 말은 없지만 그거네요. 연애 안 해보고 러브 스토리 스토리 쓴 거랑 쓰는 거랑 비슷한 똑같은 거네요. 거지. 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발 인천행인데 프랑크푸르트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편의점 모든 것은 픽션입니다. 한번 그 영상 되게 잘 만드셨거든요. 기내식 직접 주고 하는 아, 게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네, 영상 보셔도 괜찮을 것 저희 같습니다. 음악 제 세계 초연작이죠. 네, 류세이 형님 킴의 초연작을 한번 감상해 주시는 걸로.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뭘 준비해오라고 했냐면 오늘 아시아나 얘기를 좀 준비해오라고 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스타 얼라이언스 탈퇴 날짜가 12월 14일로 16일 14월 아니 12월 16일로 확정이 되면서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제 막 다시 서타이얼라이언스 탈퇴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대한항공이 없어지면 약간 왠지 이름이 대한항공이니까 뭔가 큰일 날 것 같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그냥 뭐 큰 항공사 정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어차피 가실 분이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채널에 이제 구독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영상 아직까지 보고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와 그 정도만 해주셔도 뭐 알림 설정은 뭐 해주시겠죠. 많은 걸 네. 바라진 않고 그래요. 구독만 하세요. 해도 그래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영상 열심히 봐주시고 댓글로 이제 좀 달아주시고 같이 욕해주시고 저희 욕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런저런 고정 컨텐츠 지금 많이 만들려고 형이랑 열심히 얘기하고 저도 대본 써보고 있으니까 또 재밌는 컨텐츠로 풍족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일단은 어쨌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봐봐, 우리 그 역사 시간에 조선시대 이야기하면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하듯이 아시아나 하면 이제 뭐부터 시작인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아나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그치, 해봐야 그치. 될 것 같아요. 아시아나는 이제 원래는 대한항공이 대한민국 항공기 시장을 이끌고 있다가 1988년쯤에 88 올림픽을 하면서 항공 수요가 급증하고 이제 항공 자유화도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대한항공만 해서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그때 LCC도 없었던 그치. 시절이니까 맞지. 독점 시장이다 이런 말이 나와서 약간 어느 정도의 정부의 주도로 제2민항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게 아시아나고요. 아시아나는 이제 금호그룹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시기가 딱 좋았어요. 골든타임에 딱 나왔었는데 대한항공이 1990년대 이런저런 사고를 좀 많이 쳤거든요. 대한항공이 잘못한 사고도 있고 납치당하거나 약간 그런 북한에서 그때 한창 공작이 심했잖아요. 그쵸. 아니면 뭐 다들 아신 대한항공 007편 납치 사건 그 그런 거 러시아에서 그치. 격추당하고 아니면 괌 착륙 그 미스 사건 뭐 그런 것들은 엄청 많거든요. 그런 미스들이 많으면서 대한항공 이거 안전 불감증 아니냐 너무 무리해서 뭐 기제를 돌린다 대한항공 너무 오래된 비행기를 돌린다 안 좋은 거 이런 말이 많아가지고 이제 아시아나는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새 항공기일 거잖아. 그래서 광고를 지금 보면 웃기겠지만 새 항공기를 타시겠습니까? 헌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이런 광고,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새 항공기로 이제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새 항공기고 좋다. 그리고 가격도 심지어 대한항공보다 조금 저렴하게 잡아가지고 이제 항공산업에 진입을 시작을 한 거죠.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사고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분단 국가다 보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계속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에 칼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사고의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사고가 나면 괜히 그 항공사 타기 싫고 그쵸. 괜히 그 불안하다니까 사람이. 그쵸. 이게 나라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현재 진짜 그치. 상황적으로나 이 항공사에 대한 약간 불안함이 어쩔 수 없이 맞아. 그 항공사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맞아, 어쩔 수 맞아. 없이 올라오는 게 맞으니까 그럼 이제 가격도 싸고 대한항공 사고 좀 많이 나니까 맞아. 불안하다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출장 다니고 이제 팔로 다니고 셀링하러 다니시는 비즈니스맨들이 이제 웬만한 아시아나를 선택하고 아시아나의 충성 고객이 되고 하기 시작한 거죠. 아시아나는 이에 맞춰서 이제 대한항공이 사고를 치니까 운수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 대한항공에 이제 너네 이렇게 해서 계속 사고 치면 이거 제한할 거야 아니면 한정적으로 줄 거야 했을 때 딱 아시아나가 그럼 이거 우리가 노선을 운영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런저런 노선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고 특히 아시아나가 강한 게 중국 쪽 노선이 정말 강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또 정치적으로 뭐 이런 전혀 그런 말은 아니지만 중국이랑 결국 교류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가까운 나라니까. 중국 쪽에 셀링하러 가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국 쪽 노선이 아시아나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때부터 아시아나가 공격적으로 단거리의 중요 핵심 노선들을 다 취향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런 거를 앞세워서 2003년에 스타 얼라이언스 이 대한항공이 원래 스타 얼라이언스에 가입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네 너무 사고 많이 치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어. 안 돼 해가지고 아시아나 가입하고 대한항공은 그럼 우리가 짱 먹을래 해가지고 스카이팀을 만들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스타 얼라이언스에 가입하면서 안 그래도 이제 이런저런 알맹이 노선들을 갖고 있었던 거에 합쳐져가지고 일본 노선이라던가 미주 노선은 이제 유나이티드와 뭐 유럽 노선은 루프트한자나 아니 루프트한자랑 결국 사이가 좀 안 좋아지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ANA랑 협력을 하면서 되게 노선이 탄탄해져서 누군가 이제 그럼 미국에 어디를 가고 싶어 하면 아시아나로 뭐 샌프란시스코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솔트레이크시티까지 가는 표를 아시아나 사이트에서 한 번에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스타 얼라이언스에 가입하면서 좀 편안하게 이제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시아나를. 우리야 이제 비행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뭐 자가 환승이니 뭐 얼마나 체류니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하지만 사실 대개는 한 번에 어떻게 여행을 갈지 고민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심지어 아직까지도 전화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항공사에 맞죠. 홈페이지로 예약하고 뭐 이러는 자체가 어려울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번에 연계되거나 아니면 어떤 동맹체에 가입돼서 뭐 쉽게 말하면 대학교로 말하면 다른 외국의 대학교랑 협력을 해서 뭐 교환학생관 이런 개념이랑 되게 유사하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아시아나 항공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보면서 맞아요. 했습니다. 약간 ANA랑 비슷한 기조를 아시아나는 갖고 왔어요. 대한항공의 이제 자본력이나 항공기 개수로는 어쩔 수 없이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최대한 좋은 항공기들을 적더라도 사온 다음에 거기다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해가지고 2010년에 결국 스카이트랙스 선정 5성급 항공사 1등까지 뽑고 1등까지? 대한항공은 저 아래 있을 때 아시아나는 1등 먹고 그랬던 시절이 그러면 있었죠. 약간 거의 이제 서비스로 이제 몰아붙이는. 그쵸, 서비스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전체적인 운영 측면에서 어쨌거나 그게 대한항공보다 다들- 훨씬 네. 좋았다. 그러니까 이거 1등 하려 그러면 뭐 단순히 비행기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라운지라든가 뭐 그거에 대한 서비스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결정하는 포함해서 거니까. 1등을 했었죠 그때. 아... 일본 항공 잘 이제 대한항공 포지션이고 ANA가 이제 아시아나 아시아나 포지션, 포지션이었잖아요. 최근에는 다시 자리 올라오는 추세긴 한데 ANA가 한때 이제 이걸 뒤바뀌어가지고 일본 총리가 어디 가고 하면 원래는 일본 항공을 탔었는데 이제 ANA를 타고 가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시아나가 2010년부터 조금만 더 높은 순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ANA처럼 바뀌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요꼴은 안 났다? ANA처럼 완전 뒤집는 골든크로스까지는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1등은 먹은 최대한 그러니까 최대한 머리까지 비볐다. 네, 그쵸.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왜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그러잖아요. 2010년도고 지금 2025년도잖아요. 아니 2026년도잖아요. 지금 16년 안에 무슨 일이 일었길래 코로나 빼고 코로나는 다 겪었으니까 항공사만 겪은 게 아니라 일반 우리 국민들도 다 힘들었던 거잖아. 그 빼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냥 한번 생각하기에는 SC들이 막 이제 오늘부터 힘들어하니까 얘네가 경쟁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경쟁 안 되는 거 아니야? 대한항공이 갑자기 너무 잘해버리고 2020년도 너무 잘해버리고 2000년도 갑자기 너무 잘해버리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혀 다 아니고요. 지발에 지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발에 지가 걸려 넘어질라 그러면 아시아나는 일단은 금호그룹 소속이었고요. 그 타이어 금호. 그쵸. 그 이거 금호. 꺽쇠로고. 꺽쇠로고 빨간 거. 이 회장이 이제 박상구 회장이라고 있어요.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딱 그렇게 경영이 좋진 않아요. 네. 무리하게 욕심 있고 많고? 뭐 이런 분인 것 같은데 이런저런 회사들을 그냥 인수하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나 말고 대우라든지 뭐 운송 사업이랑 다른 운송 사업도 막 문어발식으로 나 여기도 크게 키우고 싶다.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사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항공사가 뭐예요? 대표적인 캐시카우죠. 그래서 아시아나의 돈을 빼와가지고 절로 밀어넣었구나. 절로 사버리고 그리고 그 돈을 또 빼와가지고 본인이 그냥 본인 돈으로 막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시아나는 돈을 벌어왔는데 잔고가 비어있어. 잔고가 비어있으니까 이제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리스하고. 그럼 그걸 돈을 벌어서 다시 갚았는데 다시 갚으니까 다시 이게 나가고 그래. 그게 겨우겨우 이제 명맥은 유지가 된 거죠. 야, 2012년, 3년 이쯤부터 쭉 이어오다가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기내식 대란이 있었거든요. 아시아나가 그룹에 빚이 많아지니까 이걸 갚기 위해서 기내식 업체에다가 투자를 요구해요. 너네가 해와
너네가 이거 돈 좀 내놔 했었는데 거기서 거부를 하죠. 네. 거부를 해가지고 기내식 좋은 업체가 있었는데 작은 업체로 바뀌면서 아시아나에 정상적으로 기내식이 공급이 되지 못한 거예요. 밥을 못 먹는 거야 설마? 그래서 장거리 기내식 비행기 가는데 막 밥이 안 나오는 상황이 생기고 LCC도 아닌데 단거리 가는데 막 밥이 안 나오고 결국은 2010년 1등 찍고 차츰 내려오는데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고 하잖아요. 몇 년 가다가 결국 여기에다가 대문에 그 망치를 확 한번 찍어버린 사건이 2018년에 기내식 대란이 터지면서 오늘 날짜에 아까 그거 쭉 내려갔거든요. 그거 마냥 이제 쭉 내려가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얘를 사들이고 대한항공과 결국 통합을 이루게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경영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 저도 이제 이거를 뭐 대본도 우리가 준비하고 하지만 얘기를 이렇게 듣는 저도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저는 항공업계 막 그런 자세한 내막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제가 비행기를 좋아해서 타는 입장이지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초에 그 1980년대와 90년도 한창 우리나라가 성장해 나갔던,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노태우 정부, 그 노태우 정부의 김영삼 그 정부쯤이 계속 국가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기업을 투자시켜주고 계속 성장시키던 시기였고, 그게 이제 민영화가 어느 정도 돼서 아시아나 금호그룹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주 그냥 제 생각에 그 실예로 2007년도에 현대에서도 이제 자본 다 빼와가지고 결국 그 야구단 현대 유니콘스 없애고 주유소 하나 더 짓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주유소 하나랑 야구랑 비교해봤을 때 이 야구 선수들이 막 다 그 당시에도 막 엄청 해체되고 일자리 잃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 이후에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그 지금 키움 히어로즈죠. 그 전에 중간에 얼마나 야구 거기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지 히어로즈 그 팀들이, 그걸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야구 얘기고 스포츠지만 여기로 왔을 때 항공업계를 딱 봤을 때 거기 밑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아시아나항공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승무원분들, 기장분들이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청 뭐 돈은 받았다, 당연히 월급은 줬겠죠. 월급은 줬는데 이게 그 월급을 받는 게 받는 기분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러면 진짜 내가 지금 있는 기업이 망해가는데 돈은 줘. 일단은 뭐 티끌 생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듣기만 해도 진짜 이거 막 등골이 오싹한데 지금 내용들이. 욕심이 많았다라는 거에 그 박상구 회장님이 아시아나가 한창 이제 A350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이것저것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대한항공이 갑자기 하늘 위의 호텔이라고 불리는 A380을 맞아. 들여오기로 합니다. 아시아나 그 회장님이 보시기에 거북한 거죠. 그래서 쟤네가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아시아나는 이제 그때 회장님이 돈을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경영 상태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A380을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임원진들은 반대를 하는 거죠. 안 된다. 우리는 A350이나 그런 약간 좀 더 경제적인 항공기를 좀 더 도입하고 이런저런 보수의 힘을 써야지 지금 당장 초대형 항공기를 들여오는 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좋은 선택지가 아닐 것 같다. 하지만 그분은 강행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그 강행의 결과물이 지금 그건가요? 그 인천 나리타에 들어가는 그 A380, A380들이죠. 결국 어느 시선에서 봐서는 아시아나가 A350을 되게 잘 굴리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아시아나가 A380이 아니라 그 돈으로 A350을 좀 더 사서 기재를 유연하게 더 잘 굴릴 수 있고 이런저런 노선에 더 넣을 수 있었다면 좀 더 오래 가지 않았을까. 물론 회장이 아마 유지가 됐다면 똑같이 말하겠지만 좀 더 오래 가고 좀 더 이것보다는 덜 차악이지 않을까. 이런 시선이 많다. 그러니까 A380의 지금 비즈니스 스위트라고 불리는 좌석이 옛날에 그 아시아나 퍼스트 클래스였잖아요. 그것도 이제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 없어지고, 지금 전체적인 기종을 봐서도 결국 원래 퍼스트 클래스로 불렸던 비행기가 걔 하나밖에 없나요? 있었었죠. 747,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747 얘기를 했는데 747 400이 퇴역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로얄 퍼스트라는 좌석이 또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두 개였었네요. 결국 지금 당장 퍼스트가 남아있는 좌석은 A380 하나밖에 없다. 근데 결국에는 무리를 한 거네요. 그냥 내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금융 리스를 엄청 크게 해서 결국 갖고 온 건데, A380이 결국 이제 비즈니스를 다 채워가야 되고 이코노미도 다 채워가야 돼요. 근데 얘네가 연비가 안 좋으니까 웬만해서 정말 다 차고 수익성이 정말 좋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걸 꼽은 노선이 몇 개 없는 거죠. 뉴욕, LA, 도쿄, 딱 요거 세 개 말고는 지금 생각나는 노선이 거의 없는데, 요거 세 개만 지금 A380 열 몇 대를 열 대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들여왔는데 그걸 굴리려고 새 노선에 굴리는데 그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남는 비행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비싸거든요. 리스비가 그러면 문제가 돼서 특히 이제 코로나 때는 리스비 나가는데 띄울 수가 없잖아. 김포 제주도 가는데 그걸 띄울 수도 없고. 그치. 그래가지고 아시아나는 그냥 계속 리스비 내다가 더 망해버려가지고 결국 금호그룹과 작별을 하고
대한항공의 이제 인수 절차를 밟히기 시작한 거죠. 아, 그냥 바보 같네. 아니, 그걸 만약에 그렇게 있으면 어쨌거나 하늘 위의 호텔이라는 이름이면 많이 살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만 빌려서 원하는 수요층이 그 노선 시간대에 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오히려 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 게 A380이 전체적으로 다 없어지는 추세고, 자발기가 어쨌거나 얼마나 효율이 안 좋은지가 이게 지나고 나서야 이제 사람들이 막 이게 별로네. 그래서 A350 보잉 뭐 777 이런 것들이 뜨기 시작하니까 그때 결국 성견지명이 없었던 거지. 결국 근데 임원들은 제가 듣기로는 350을 더 도입해야 된다. 아니면 뭐 다른 항공기들을 더 좋은 항공기들, 연비 좋은 것들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분은 하지 않았던 거죠. A380 도입할 돈으로 지금 아직도 세이프티 비디오 3GS 나오는 그러니까 그거. 아이폰 3GS 나오는 영상 쓰고 있죠. A330 지금 비즈니스가 180도도 안 눕혀지는 강동체로 자카르타 보내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8시간, 7시간 가는 거를. 비즈니스인데 이코노미 그쵸. 아니고. 그쵸. 이것도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지만 뭐 항공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그런 게 있어요. 좀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한국인이지만 약간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쟤들이 해? 그럼 나도 해야지.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이 발전해온 매우 장점 중 하나예요. 왜냐면 너희들만 고속도로 있어? 우리나라도 깔아야 돼. 이렇게 했고, 또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서울에 깐 게 그 지역으로만 봤을 때 8번째예요. 그러면 진짜 빨리 난 거거든요. 대한민국 전쟁 일어나고 얼마 안 됐는데, 6.25 전쟁. 심지어 그때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무리한 경영, 그러니까 너무 이 주사위를 무조건 난 던지면 6 나오겠지 이러고 던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다라는 그 생각이 드네요. 경쟁을 좀 다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항공기 그거 하나 가지고 말고 항공기 내부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뭐 좌석이라던가 이런저런데 좀 더 차라리 그 돈이나 그걸 경쟁을 그쪽 방향으로 돌리고, 꼭 대한항공이 아니더라도 세계 글로벌적으로 경쟁을 오히려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경쟁이라는 그 말 뒤에 숨은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야 막 이번 타는 게 뭐 맨날 기종 인증하고 이러지만, 일반 분들은 탔을 때 그 승무원분들이랑 만나는 그 마주함과 밥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에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를 하고 공기청정 시스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분명. 그런 것들이 더 차라리 나아지면 그게 사실은 일반 분들에게는 훨씬 중요한 역할인데, 그렇죠. 뭐 지난 얘기긴 하지만 이미 또 없어지는 마당에 이제 와서 한 얘기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병을 하면서 그냥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승무원분들이 저는 좀 예전보다 조금 다운된 게 느껴졌어요. 저 개인적으로 좀 서비스의 질이 하향됐다는 당연한 얘기고, 그거 말고 승무원분들의 의욕이 좀 떨어진 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의욕, 그쵸. 어쩔 수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결국 망해가는 회사에서 이제 문 닫는 날짜까지 나온 회사가 정말 젊을 때 의욕적으로 이 회사를 내가 열심히 다니면서 뭐 운영 발전시키겠다, 그런 욕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저는 거기에 구성원 전체 한 10%만 돼도 그거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아시아나는 결국 이걸 내가 발전시켜야겠다라는 게 의욕이 있을 수가 없죠. 폐업하는 날짜가 지금 도전까지 맞지. 다 찍힌 상황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맞긴 하죠. 사람이 이게 아무리 티를 안 내려 그래도 마음이 그래쁘면 이게 바로 티가 나잖아. 그래서 아시아나 가끔 요즘 타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 마지막 인사가 그래도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항상 하시거든요. 마지막 이제 내리실 때까지도 아니고 이제 마지막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항상 해주시는데, 지금은 이제 합병에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니까 합병이 하루빨리 차라리 안정화가 좀 돼서, 지금 너무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아시아나가 폐업할 수도 있는 그 몇 년의 승무원분들은 이제 쉽지 않았죠. 무급 휴직도 되고 맞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니까 회사가 폐업을 한대요. 맞아. 얼마나 쉽지 않으시겠어요. 항공산업이 사실 뭐 우리나라에 삼성, SK 이런 대기업 많잖아요. 그래도 안 한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 이런 리스크를 보면 진짜. 마지막까지 그냥 화이팅 해주셔서 맞아. 아시아나랑 항공사가 어떤 항공사인지 보여주시고, 그게 맞아. 대한항공 가서 이제 더 발전적으로 같이 그러니까 하나의 원팀이 돼서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뭐죠? 아니 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을 그냥 둘 다 돌리면 안 되나? 한진그룹에서? 왜냐면 하나는 스카이팀이고 하나는 얼라이언스였으니까 오히려 그게 자기들 입장에선 더 유리한 구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둘이 그냥 경쟁시키고 하나의 회사 안에서 마치 KTX SRT처럼 내가 머리가 좋은가? 네, 아마 그런 생각을 다 많이 하셨고, 마지막까지 이제 그러니까 둘 다 돌리면 되는데. 그쵸, 그러면 싸울 말하는 일도 사람이 없고. 많았는데,
그냥 구조상 기업 구조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왜냐면 델타 그런 거 있잖아. 루프트한자도 보면 다른 항공사인데 이렇게 맞죠, 그렇게 맞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그룹이 스타 얼라이언스도 있고 스카이팀도 스카이팀도 있고, 있고 그치. 그거는 말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 에어프랑스 KLM 그룹에서 북유럽의 사스 항공을 네. 이제 데리고 오면서 사스 항공이 원래 스타 얼라이언스 창립 멤버거든요. 근데 에어프랑스 KLM 그룹이 얘를 사왔어요. 얘네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스카이팀으로 이적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시아나가 존재를 했어도 스타 얼라이언스에 있는 거는 불가능했을 거고 이런저런 규약 때문에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 좀 더 알아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댓글에 좀 더 확실한 내용이 있으시면 달아주시고 제가 좀 더 그렇죠. 찾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비행기 좋아하는 우리는 하는 소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아시아나 없어지면 비행기 값 올라? 왜냐면 뭐 뉴스 보니까 뭐 국토부에서 규제한다며요. 뭐 어쨌거나 뭐 운임도 규제하고 뭐도 규제하고 근데 이제 걱정 그건 있지. 운임이라고 했는데 진짜 설마 운임만 규제하는가? 그거는 조금 물음표지만 그래 항공권이 오를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경쟁 체제에서 합병이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독과점 가격이 있지. 독과점 문제인 어.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존재하고 그치. 거기서 대한항공 합병했을 때 이런저런 여러 시정 명령을 한 건데 맞지. 그럼 독점이 되니까 가격이 오를까? 이게 제일 궁금한 맞지. 거잖아요. 그럼 뉴스에서 듣기로는 그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는 올리지 절대 하지 못하도록 않겠다. 맞아. 그 제재했다는데 그래서 그러면 물가 상승이 오른 만큼 항공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의 다 자선기업 아니잖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에이 걔네가 그럴 분들이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오릅니다. 저희가 통합할 때 2020년, 2023년, 4년 이쯤에 생각했던 물가 상승률보다 원달러 환율도 엄청 빠르게 오르고 유가도 엄청 오르고 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올랐어요. 맞아.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운임만 지속이 대상입니다. 아까 내가 말한 그게 진짜구나 그러면 운임만. 운임만 페어만 결국 항공권 가격이라는 거는 운임 플러스 유리할증료 플러스 세금으로 맞지. 이루어져 네. 있는데 그 운임을 사실 갖고 놀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정부 눈치 보느라 그래서 함부로 운임을 못 올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수화물 규정을 갑자기 바꿔버린다거나 나 제일 짜증나는 게 일반 좌석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T클래스 제일 싼 표 맞아 사면 제일 싼 표 사면 맞아. 이제 거의 다 유료화를 좀 더 많이 시킬 수도 있고 뭐 풀페어 아니면 웬만해서 유료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게 777에 레트로핏 하면서 원래 333으로 9줄 있던 걸 343으로 하면서 가격은 똑같이 받을게 근데 좌석수를 많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를 해버리면서 이제 가격이 오르진 않았지만 기내 서비스가 축소되는 거죠. 기내식에서 이제 100원 정도 치를 아끼는 거예요. 미세하게 뭔가 엄청나게 임팩트 있게 뭐가 줄어든 거 아닌데 기분이 좀 나빠. 그렇지. 기내식이 몇 번 나오고 있어요. 몇 천 번, 몇 억 번 나올 거잖아요. 그거 돈으로 이제 다 회수를 기업이다 보니까 할 거다. 또 마지막으로 공급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좌석수 공급을 해야 되는데 좌석수가 결국 아시아나의 낡은 항공기들이 리스가 끝나거나 아니면 낡은 것들은 돌려보내야 돼요. 이제 리스사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퇴역을 시켜야 돼. 그러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가 갖고 있는 노선이 있고 아시아나가 지금 이 낡은 항공기로 꾸역꾸역 운영하는 게 있고 대한항공의 노선이 있는데 이게 합병한다고 50 플러스 50이 100이 되는 게 아니라 50 플러스 50이 80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주니까 가격은 어쩔 수 없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요즘 보면 티웨이 얼마 전에도 내가 자카르타 올렸는데 그렇죠. 에어프레미아도 왜 존 케네디 말고 저기로 가잖아요. 뉴욕은 저기. 유학.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대체제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때려 넣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좀 가격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대체제를 결국 대한항공이 갖고 왔잖아요. EU에서나 영국 같은 데서 이제 합병을 할 때 합병 조합 조건이 있어. 근데 너네랑 경쟁할 수 있는 항공사를 갖고 와 라고 해서 유럽 노선은 티웨이를 선정해서 뭐 프랑크푸르트, 로마, 파리, 뭐 바르셀로나 이 노선을 취향을 하고 에어프레미아도 결국 미주 노선을 취향을 하게 됐죠. 조건이 또 공정위에서 얘네가 합병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노선에 안착시켜야 돼 라는 조건을 건 거죠. 또 그럼 대한항공이 부랴부랴 어떻게 했어요? 본인 A330-200 항공기 빌려주고 캐세이에서 777 빌려와서 끌어서 넣어줬잖아. 끌어서 본인이 빌려서 넣어주고 그리고 뭐 에어프레미아도 787 구에다 준 거거든요. 한 2대인가 구에다 줬어요. 네. 대한항공에서 리스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문제가 어느 정도 있어요. 어떤 게 있죠? 하이브리드 항공사들이잖아요 지금. FSC는 아니니까. 그치. 근데 인프라와 결국 자본이 한계가 있어요. 지금 소농그룹에서도 티웨이에 지금 살리겠다고 실천하고 막 투자하고 하는데도 트리니티. 살아나지 않은 지금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항공산업이 유가도 높고 기름. 해가지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프랑크푸르트는 지금 거의 다낭이 11월 이후부터 맞아요. 다낭할 것 한- 같고 느낌이 파리도 지금 간편했고 음. 이런 식으로 가면 티웨이도 이걸 받아왔는데 노선을 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네. 그럼 운수권이 있는데 노선을 띄우지 못하면 뭐야? 이거 회수당하겠죠. 맞아. 그럼 대한항공이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멸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 지금 내가 연주회를 해야 되는데 내 팀에서 하면 다 안 돼. 그래서 일부러 저기 못하는 팀에 연주자 한 명 갖다 놓고, 근데 심지어 바이올린 연주자도 아니야, 첼로. 그래가지고 이제 너 같은 현악기잖아, 그러니까 너 좋은 바이올린 1억짜리 하나 빌려주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연주해봐 했는데 같은 게 하는데 이렇게 안돼, 나 못하겠어. 어쩔 수가 없네. 그러면 우리 팀에서 바이올린 데리고 와야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이 말이 되냐고. 이거 그냥 이거 좀 오반데? 티웨이에서 결국 초반에 파리 노선 취향 초기에 되게 일이 많았거든요. 대한항공에서 A330-200을 갖고 왔는데 이게 대한항공 때부터 터지기로 유명한 애들이었어. 안 좋은. 갔는데 파리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갔는데 퍼져버린 거예요. 이게. 네. 퍼져버려가지고 이제 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비행기 빌려줘야지 뭐 대한항공에서라도. 그래서 이런 대한항공에서 뭐 전세기를 띄우기도 하고 그런 일이 되게 많았죠. 대한항공 항공기가 퍼져버리고 캔슬 이슈도 많고, 그럼 갑자기 대한항공 전세편으로 해서 결국 대한항공만 배를 불리는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고. 말만 엔도 있는 쓰고 상황. 그냥 사실은 뭐 해주는 거네 거의. 이게 그것도 있대요. 제가 이건 들은 얘기인데, 승무원분한테 기종이 많아지면 승무원들도 공부해야 될 게 맞아요. 너무 많대. 이게 맞아요. 기종마다 다 이게 달라가지고 아직까지 어떤 분은 이게 777 탈 때마다 부담스럽대요, 승무 이거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연주회장이 종류가 너무 많으면 가가지고 이거 불 켜는 게 어디 있는지 이것까지도 다 확인해야 되는. 우리 탈 때 승무원들이 방송도 해야 될 거고 불도 켜줘야 될 거고 밥 줄 때 물 나오는 뭐 그런 것도 다를 거고, 이게 다 다르니까. 사실은 이게 얘기 들으면서 보니까 이게 뭐 대한항공이 사실상 북치고 장구치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느낌이 약간 그냥. 그리고 결국 티웨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330-200은 대한항공을 리스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 항공기였어. 본인 자가용 비행기야, 자가 비행기야. 그래가지고 티웨이에서 빌려주면 리스비만 쏙쏙 빼놓고 있는 거야 지금. 아까 말했던 바이올린 내 건데 첼로 하는 애한테 바이올린 주고 내 거 빌려줬으니까 너 그럼요. 바이올린비 줘. 이거랑 똑같은 거네 지금. 그치. 예. 330-200이 화물을 실을 수가 없어요. 거의 못 실어요. 여기서 말하는 화물은 진짜 그 카고의 화물 카고용. 말하는 거야. 우리 단순히 캐리어 말고. 그치. 비행기가 결국 돈을 버는 수요가 이제 여행객 수요만 있는 게 아니야. 결국 그렇죠. 택배도 있고 뭐 이런 짐도 것도 있고. 짐도 있고 이런 티웨이 뭐 트리니티 카고 뭐 에어프리미아 카고도 있는데 맞아, 맞아. 대한항공에서 빌려준 330-200이 정말 올리 승객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승객이 만약에 좀 적게 타기 시작하면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해됐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또 지금 TV에서 고민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330-900, 330 네오를 좀 빠르게 갖고 오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거죠. 리스비만 나가는 진짜 지금 그거야. 계속 중정비 해줘야 되고. 330-200 자체가, 이게 내 생각인데 나는 별로 그렇게 썩 선호되는 비행기는 아니던데, 나는 탔을 때. 330-300 길고 330-200은 좀 줄인 대신 네. 짧게 만들고 항속거리를 늘린 거예요. 아... 원래 용도는 저수요, 장거리? 저수요 중장거리 정도의 친구들이 작으니까. 작으니까. 근데 지금 장거리를 뛰고 있잖아요. 맞네. 사실 엄청나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이게 맞는 항공기인가? 라는 생각이 이게 맞는 건가? 맞는 옷을 안 입혀놓고 지금 그냥 진짜 첼로 연주자한테 지금 바이올린 갖다 놓은 격이네 그냥. 그쵸, 비슷하니까 그쵸. 비슷하니까 연주해봐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네. CC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또 그리고 뭐 프랑크푸르트를 갔다가 난 빈에 가고 싶어. 아. 그러면 아시아나로 하면 프랑크푸르트 갔다가 루프트한자. 뭐 루프트한자나 아니면 뭐 오스트리아 항공도 썰이니까 좋지. 빈으로 딱 갈 수 있는 걸 한 번에 살 수가 있거든요. TA는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인터라인이 책정돼 있는 항공사 많이 없고 맞지. 여행객 입장에서는 정말 한정된 노선에만 갈 수 있으니까 쉽지 않고 또 스케줄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네. TV가 월요일은 운영하는데 금요일은 운항을 안 해. 그럼 어쩔 수 없이 TV를 선택을 못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저런 악재가 계속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유럽 쪽은 여행객이 많고 이 미주 쪽은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럽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주 쪽으로 갔을 때는 소도시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치면 인천까지 들어와서 부산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연계가 안 됐을 때는 뭐 당장 뭐 제가 전공이 음악이니까 악기 들고 지금 이거를 지금 옷 다 이걸 들고 이거를 이거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거든요. 이 정도면 내가 보기엔 대한항공에서 티웨이를, 그러니까 트리니티를 직접 스타얼라인스에 가입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 벗고 이 정도면 솔직히. 그 에어프레미아가 결국은 지연 이슈 캔슬이 이거 너무 많이
터졌잖아요. 비즈니스 승객 입장에서는 정시성이 생명인데 그지. 맨날 지연이야. 그래서 오히려 더 기피하게 돼서 얘도 TA랑 비슷하게 일정이 플렉서블하지 않네, 뭐 어디 갈 수가 없네 해서 TA에 뭐 어쩔 수 없이 못하겠다 해서 TA도 안 되고, 미주에서는 난 이 8시에 딱 떨어지면 9시에 딱 미팅하고 다음날 바로 돌아와야 맞네. 되는데 아, 지금 전날 전전날 보니까 다 8시에 도착했는데 10시에 도착했어. 그래서 얘는 못하겠다 하고 돈 더 주더라도 몇 억짜리 계약이 걸려있는데 그치. 맞아. 한 20만 원 30만 원 더 주고 대한항공 타겠다, 뭐 맞지. 어디 FSC 타겠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상업 수요는 그 회사에서 돈 주잖아 심지어.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입장에서도 비싼 우리 라운지도 되고 뭐도 되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TV는 라운지도 안 주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맞아요. 트레이니스로 바뀌면 또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최악인 것 같다 지금 상황이. 뭐 애초에 그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마일리지 발권 뭐 이런 것도 안 되잖아. 마일리지도 어차피 안 가입이 되죠. 안 돼 있으니까. 그쵸. 티웨이 에어프레미아가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썰이나 원월드에 대해서 커넥팅 파트너로 저는 최대한 빠르게 가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본 잠식 이슈가 다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자본 잠식 이슈나 아니면 재무성이 다 해결이 되고, 마일리지 제도를 확실히 FFP 제도를 확실히 만든 다음에 그 원월드나 스타 얼라이언스나 스카이팀도 가입비와 그 회원 유지비가 있어요. 약간 친구비 느낌이야. 친구비 느낌으로다가 돈을 내야 돼. 근데 결국 그것도 약간 사실 부담이긴 하니까 그치.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노선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아니면 뭐 마일리지 같은 것도 좀 사용성이 조금이라도 유동성이 낮게 제 생각엔 29년, 28년 전까지는 커넥팅 파트너라고 약간 가입하는 거 이전 단계가 있거든요. 아마 요걸 하면 거의 웬만해서 가입이 돼. 그래서 아마 인턴십 같은 느낌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거라도 하루빨리 가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야, 난이도가 어렵네. 아니 이거를 대한항공이 도와줘야 된다니까. 근데 웃기긴 하다. 스카이팀도 아니고 딴 데 넣어주는데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전 처음에 합병 시작할 때 대한항공이 치킨 게임 하겠구나, 음. 말려 죽이겠구나, 많이 싸게 풀어가지고 결국 합병한 다음에 말려 죽이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대한항공한테 나쁜 감정이 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 보니까 대한항공이 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혼자서 주먹 휘두르다가 지금 쓰러져 버려요. 약간 그런 걸 대한항공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데 니는 왜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어쨌거나 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대기업이, 그러니까 사기업이 그렇게 하는 거에 뭔 문제가 있냐. 뭐 자기들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아니 뭐 막말로 대한항공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한국에 취향하는 뭐 캐세이 퍼시픽이라든가, 이재현이 입당 부정기 바뀌었 아니야 캐세이 퍼시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기 싱가포르 항공 그 스타 얼라이언스잖아, 그거 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박정희 뭐 중간에 문제 있었던 저기 누구죠? 뭐 하여튼 그 사람 뭐 이렇게 그 정부에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그 성장되어 있던 기업들은 결국 국가와의 어떤 세금의 기반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결국 벗어날 수 없었어요. 특히나 그 최근에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항공업계가 완전 다 스톱이 됐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그 항공사들에게 국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줬던 것도 있거든요. 특히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메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냈던 세금이 사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이게 어쨌거나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항공업은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었던 것도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뭐 단순히 방금 2022년도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과도기, 뭐 아시아나도 사실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행태는 대한항공에서 분명 반성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반성할 게 뭐 있어요? 뭐 기업은 뭐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건 반성할 건 아닌데,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굳이 대한항공을 타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피할 수는 없거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결국 대한항공이 좋아서 타시는 것보다도 결국 인천에서 출발했을 때 한 항공사를 타고 최대한 많은 곳을 갈 수 있는 게 결국 대한항공밖에 대한항공밖에 연계성으로 봤을 때는 네. 결국은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대한항공이 뭐 서비스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뭐 충분히 좋고 다 좋은데 그런 또 문제가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일리지 모드잖아요. 저번 영상도 그거잖아. 전 영상에 마일리지기도 어. 했고, 결국 가장 난리가 나는 거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갖고 있는 분들이랑 대한항공 마일리지 갖고 있는 분들이 제 생각에 가장 그 문제가 고민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 합병이 되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만 발권해야 되잖아요. 아시아나는 스타 얼라이언스 편도 발권이 가능해요. 편도로 1A로 갈 수 있는 발권이 가능한데, 대한항공은 안 그래도 발권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고 스카이팀이 이제 왕복 발권만 되거든요. 아니면 편도 하더라도 왕복 비용 내,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까지 비즈니스로 22,500이잖아요.
근데 그럼 비즈니스 탔잖아. 너네 비즈니스 했잖아. 근데 왕복 안 하고 편도를 하고 싶어. 그럼 22,500만 낼게요가 안 되고 편도 할 거라도 왕복 두 배로 내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스카이팀 마일리지를 스카이팀 발권을 잘 안 풀기도 합니다. 대한항공이 사실. 대한항공에 안 풀리는 건지 대한항공이 안 풀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 안 풀리기 때문에. 델타랑 에어프랑스 K라는 그룹은 약간 어느 정도 커넥팅이 좀 돼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좌석이 서로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냥 봤을 때는 대한항공에서 델타나 에어프랑스 발권하는 게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마일리지 좌석이 얼마나 풀리는지 공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이제 합병되면 평소보다 덜 풀린다고 당연히 느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원래 요만큼을 갖고 이제 경쟁하던 게 요만큼이었는데 그러니까. 요만큼을 이제 갖고 경쟁하는 게 이제 요만큼 두 배가 되어버리니까 물론 요거보단 더 풀긴 풀겠죠. 근데 이게 두 배로 푼다는 확정은 아니고 그러니까. 두 배로 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아마 마일리지 들고 계신 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이번에 그냥 다 털고 있어요. 웬만해서 다 쓰려고 좀 써야 할 애매하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끝내기 전에 네네네. 딱 한마디만 질문을 해보고 자 이제 이걸로 그러면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네네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아니요로만 답해주세요. 네. 트리니티 항공 스타일런스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게 뭐 아니요가 끝이에요. 에어프레미아도 없어요? 어? 에어프레미아도 없어요? 에어프레미안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조금 더 그냥 한마디만 더 보태도 될까요? 그래요. 버텨보세요. 네, 쿠키로 넣어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소노그룹이 FSC에 대한 상당히 큰 열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30년 안에 사실 쉽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사실 7천억 적자에 지금 자본 잠식 빠져 있는 상황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 사실 어디 워널드 스타 얼라이언스 가입이 먼저가 아니라 기업이 망하기 직전까지 그치. 가는데 그것부터 일단 살리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대한항공이랑 경쟁도 될 테고 원하는 대로 FSC 전환도 할 수 있고 뭐 원하는 대로 어디 가입해가지고 캐시카우 되듯이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30년 지나면 내가 그 지하철 공짜로 탈 수 있는데 2030년이긴 해요. 30년 2030년. 2030년. 나 30년 뒤에라고 하길래 2056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뭔가 하나는 망해 있지 않을까요? 어? 기획이나 대한항공 둘중 아유. 하나는 이름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아유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